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7일 정오를 넘어서 지금 35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현상으로서 예비역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글과 말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군복을 벗고도 과거의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길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한 사람의 말하자면은 쫄병으로서, 장성이 아니라 쫄병으로서 백의종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백의종군입니다. 예비역 장성들의 백의종군. 백의종군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밉보였다가 불려가서 고문받고 관직에서 말하자면 밀려난 다음에 또 왜군이 승승장구하니까 선조가 풀어주고 사병으로서 종군했다. 나중에 다시 삼군 수군 통제사로 복직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백의종군이라고 그럽니다. 자, 바로 백의종군하는 이 예비역 장성들의 모습은 아주 근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 중에 이제 이름이 난 분들이 박찬주 대장, 신원식 예비역 중장, 그리고 뭐 여러 분들 계십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철룡 예비역 육군소장도 그 그룹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은 제주도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글을 적어서 공개를 하고 저한테도 보내주고 했는데 어제 또 한 글이 도착을 해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갑질이라는 문제,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질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인간 사회를 갑을로 나눠가지고 갑이 너무 권위적으로 논다. 그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기분 나쁘다. 이걸 갑질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갑질이라는 이 레터를 딱 붙여버리면은 무슨 죄 지은 사람이 됩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공관병 갑질이라는 말이 이게 박찬주 대장을 잡는 용어로 쓰이고 그때부터는 이 갑질이 무슨 우리 형법에 갑질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군대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게 통용될 수 있느냐.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그 문제를 최근 기자회견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군대 사회에서는 상명하복 관계니까 갑질이란 말을 쓸 수 없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는 것도 갑질이 되냐. 스승이 제자를 꾸지람하는 것도 갑질이냐. 군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한철룡 예비역 육군소장은 이 문제를 상당히 더 깊게 들어가서 을끼리 갑을 따지는 모순 공관병 갑질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국가와 국군의 관계는 국가가 국민이 갑이고 그리고 국군은 군대는 을이다. 을 안에서 또 갑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 앞에서는 국군은 영원한 을이다. 그런데 을 사이에서 또 갑을로 나누는 것은 분열주의다. 그것은 군대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군대 해체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게 이분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공관병 갑질이란 말이 성립되는지부터 따져봅시다. 미군을 흔히 GI라고 부릅니다. GI는 Government Issue의 약자입니다. 원래 뜻은 국가에 맡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된 이상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부모가 자기 아들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군인을 공무원이라고 부르면서도 특수공무원으로 칭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군인은 경우 갑은 국가이고 군은 을입니다. 그런데 을 내에서 또 갑과 을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모순이죠. 군은 지휘계통과 명령계통에 의하여 움직이는 조직이지 갑과 을의 관계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비록 사회의 갑과 을의 경우를 적용한다고 해도 공관병은 을에 속하지 않습니다. 육군 대장 공관병의 경우 수많은 병사 중 가장 우수한 병사를 뽑습니다. 당번병으로 선발된 것만으로도 본인에게는 행운이고 영광이고 수많은 병사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공관병은 사복으로 근무하고 아침 저녁으로 점호도 안 받고 내무사열도 안 받는 등 병사의 세계에서는 특과 중의 특과죠.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공관병을 을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병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공관병에 대한 갑질은 문제 삼을 성질이 아닙니다. 설령 갑질이 있다 해도 그것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나무라거나 스승이 제자를 위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이를 공관병 갑질로 모는 것은 무리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작전사령관인 육군대장을 쿠데타 등 국가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군복에 수갑을 채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육군대장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는 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군의 사기를 끄는 처사이지요. 그를 하늘처럼 존경했던 많은 부하들의 크나큰 실망과 낙담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는 막대한 전투력의 손실입니다. 대장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면 역적이니까 일벌 백계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구두경고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못난 선조가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압송하는 장면과 중첩되어서 씁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장 직위에서 보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역인데 군 인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장 계급 조항을 달고 헌병대 영창에 감금하였습니다. 남쪽 대통령의 정권은 초법적 정권의 역할을 하였죠. 법치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박찬주 대장이 마치 적국에 포로로 잡혀온 심정이라고 피력했을 때 이 나라가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인 대한민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 박찬주 장군을 자유한국당이 영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 집권하면 국가안보는 이상 없겠다고 쾌재를 불렀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웰빙 정당의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으죠.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좌익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와 투사를 중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옛날 방식대로 접근한다면 필패입니다. 다행히 육사 37기 중에 걸출한 전사와 투사 3명이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들은 바로 박찬주 예비역 대장과 합참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이상 2명의 장군은 향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감이죠. 한편 세월호 정보 수집건으로 자결한 기무사령관 출신 고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 또한 우리 군의 보배입니다. 그는 문 정권의 한거의 뜻으로 자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 때처럼 육군차별, 특히 육사배제 등 계급투쟁의 적본법을 지향하고 앞으로 공정하며 정의롭게 국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용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관병 갑질이라는 이런 선동적 언어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그 뒤에 숱한 무리가 생기고 헌법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그리고 국군의 명예를 해치고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래하여 전투력 손상으로 이어졌다. 엄중하게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씨의 책임을 묻는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용 씨의 이 그런
공관병 갑질이라는 선동 언어가 군대로 들어올 때 군대를 해체하게 된다 하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